이것만 먹으면 붓기가 빠진다, 먹고 또 먹고 이런 붓기차에 의존하다 보면 병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불렀어요.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요. 도대체 어떤 걸 그렇게 말씀하고 싶길래? 요즘 SNS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니까 예전부터 좀 있었긴 한데 요즘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있더라고요. 붓기차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붓기 그 쌍수하고 먹는 뭐 호박즙 이런 거 말하는 그거랑 다른 개념이에요. 아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붓기 음료라고 하면 팥이 됐든 호박이 됐든 이런 것들에 식물을 그냥 추출한 용액들을 많이 썼었잖아요. 근데 요즘 대중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차들 보면 그냥 붓기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실 약재들이 들어간 그런 차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재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약국에서 파는 일명 양약 약재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한약재들이나 이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간 붓기차들이 많더라고요. 붓기차인데 뭐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팥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호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서 붓기차다. 문제는 이것만 먹으면 붓기가 빠진다 라고 광고하면서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걱정스러워서. 수분 배출에 뭔가 효과가 있어서 붓기차라고 하는 걸까요? 원리는 사실은 봐야 되겠죠. 붓기를 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뇨작용을 도와서 붓기를 뺄 수도 있고요. 대표적으로 뭐 팥이나 옥수수염차 같은 이제 옥수수염 이런 것들이 이뇨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뇨작용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. 혹은 혈관의 투과성이나 활력성, 그러니까 특히나 혈관의 투과성을 좋게 해서 뭐 림프나 혹은 혈관의 내부로 빠지는 용액의 뭐 삼투압 원리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혈류 흐름을 좋게 하면서 붓기가 빠질 수도 있긴 하겠죠.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게 여기 계시는 일반인 분들, 정상적인 분들이 생리적인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붓는다 정도에서는 사용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얼굴도 붓고 손도 팅팅 붓고 다리도 팅팅 붓고 전신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생기서 생기는 병적인 부종에 있어서 이런 붓기차에 의존하다 보면 병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불렀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악화시킨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까요? 우리가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좀 붓는다. 저는 붓는 사람들 맨날 보고 부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붓는 사람들의 원인을 대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전신 질환들, 원인이 정말 있는 전신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부종들이 있어요. 그런 질환들에 있어서는 그 전신 질환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. 치료를 해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물만 빼서 혹은 어느 원리를 위해서 혈액순환을 그냥 도와서 붓기를 빼주게 되면 진짜 그 질환이 약간 마스킹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숨겨지는 경우들이 생기죠. 그래서 치료를 조금 늦추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대표적인 잘 붓는 질환들이 심장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. 우리 신장, 콩팥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. 혹은 약이나 약물에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뭐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 때문에도 부을 수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이런 원인들을 파악하지 않고 붓기 관리를 위해서 붓기차를 마신다든지 옥수수염차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죠. 저희가 이제 투석 환자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. 혈관을 예전에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투석 혈관 때문에 혹은 다른 부종 때문에 오실 때 투석 환자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. 그래서 오셨을 때 가방이나 옆에 보면 옥수수염차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. 붓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마시면 좀 붓기가 빠져서 이거 먹고 그냥 지켜본다 라고 하는데 콩팥 수치는 계속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사실 우리 몸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혹은 그 장기가 손상되는 것을 더 심하게 좀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상선도 똑같겠네요. 갑상선도 그래요. 갑상선 기능이나 전신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장기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부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컨디션 때문에 혹은 내가 그냥 원래 부어. 원래 붓는 사람들이 다리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갈 정도로 붓지 않거든요. 정상적으로 붓는 사람들이 관절이나 손가락이 퉁퉁 부을 정도로 혹은 얼굴이 빵빵해질 정도로 붓지 않거든요. 그 부분은 뭔가 우리 몸에 변화가 있거나 혹은 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검사가 먼저예요. 검진을 먼저 해보고 이제 우리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뀐 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하죠. 붓기차는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마셔도 되는데 조금 많이 붓지 않은 분들은 마시셔도 되죠. 근데 좀 많이 붓는 분들 혹은 붓기차나 뭐든 마셨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뭐 다시 악화된다든지 혹은 마셔도 전혀 효과가 없다든지 오히려 효과가 없는 건 다행이에요. 효과가 없으면 끊 거거든요. 끊어보고 그럼 병원을 방문하는데 잠깐 좋아졌을 때가 더 문제예요. 잠깐 좋아지면 효과가 이제 있네. 네, 효과가 있네. 그래서 거기에 의존해서 또 먹고 또 먹고 이러면 6개월 혹은 그게 음료수처럼 계속 달고 지내시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사실 고장이 나 있는데 그래서 고장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염려스럽죠. 고장난 부위에 대한 치료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가는 약재들이 결국에는 뭐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나
성분이나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. 사실 그거는 일시적으로 뭐 붓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효과들은 있어요. 근데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약제는 아니잖아요. 우리 몸에서 뭔가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고장났다고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고장난 부위를 고치지 않고 그냥 증상만 개선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몸을 약간 학대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. 그러면 몸이 붓는 분들은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요? 일단은 전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. 간단한 게 이제 혈액 검사예요. 혈액 검사, 갑상선 초음파일 수도 있고 복부 초음파일 수도 있고 뭐 심장 초음파일 수도 있고, 기본적인 거는 아마 혈액 검사에서 확인을 하고 소변 검사에서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은 필요한 검사들을 그 뒤부터는 차근차근 더 넓혀서 이제 진행을 해 봐야 되겠죠. 붓는 것은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붓는 부분이 생리적으로 좀 부을 수는 있죠.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부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를 좀 벗어나거나 예전이랑 다른 정도의 부종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에 뭔가 고장이 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볍게 여기셔도 안 되고요, 간과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. 그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가 그렇게 크지 맞아, 않아요. 남자분들이 붓는 거는 진짜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세요. 남자분들이 부을 때는 정말 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. 남자분들은 실제 잘 안 붓거든요. 이게 타이밍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. 실제 오는 분 중에서도 사실은 평소에 비만이셔서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부었는데 치료 안 하고 버티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코끼리 다리가 돼서 궤양까지 생긴 분도 있었거든요.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. 우리가 사실은 증상이 보이면 우리는 그걸 먼저 조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. 그게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우리 몸은 그런 증상들이 보였을 때 근본적인 치료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. 원인을 찾았는데 원인이 없거나 혹은 우리 몸에 원인이 알 수 없는 증상들도 많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증상을 먼저 치료해 볼 수 있지만 원인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원인 먼저 치료를 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